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못 뵀네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네, 지내셨죠?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도 잘 계셨나요? 네, 저는 뭐 잘 네. 그냥 버티며 살고 별로였나요? 있죠. 아니에요. 잘 살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추석도 있었고 한글날 껴있는 연휴도 있었고 네. 해서 저희가 녹음을 계속 못했는데 네. 여러분은 뭐 명절 때 이번 명절은 또 부모님 찾아뵙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고향 못 가신 분들도 많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선배님 어떻게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그냥 외모에서 드러나지만 도시에서 태어났죠. 유일한 아나운서처럼 시골에 내려가거나 고향에 내려가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도 부산에 내려갈 시골이 있다는 건 참 부러운 아니, 일이에요. 갔는데 예. 부산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오랜만에 여행하는 기분으로 네. 마스크 꼭 쓰고 네. 내려갔는데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 네, 다행히 우리 추석 연휴 때 이동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잠복기를 5일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네. 추석 연휴가 끝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집단 감사드리고 감염 이런 것도 예. 없었고요, 그죠? 물론 이제 조금 위험한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됐죠. 네. 53분이 감염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2분이 사망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확산세가 없이 맞아요. 잠잠한 상태로 있다는 건 대단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금 유럽은 상당히 위기잖아요. 너무 안 좋던데요, 상황이. 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는데 네. 지난주에 유럽에서 70만 명이 신규 감염자가 와, 됐었죠. 어떡해요?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체코였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독일 너무 안 좋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루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는데 지난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스페인도 안 뭐 좋고. 맞아요. 그리고 스페인의 유명한 뭐 호날두 축구 선수도 감염된 네네네.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지금 유럽의 상황은 전문가들이 애초 얘기했던 것처럼 가을 겨울이 되고 호흡기 질환이 극성이 되면 코로나19 더 심해질 거다. 네. 더 위기가 올 거다. 진정한 위기는 그때 올 것이다라는 그거를 그런 지금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나타나고 건가요?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단히 차분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 감사드릴 일은 사망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급격하게 늘지 않고 매일 뭐 5명 이내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거는 뭐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한 명도 사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네.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 추워지면 이제 야외 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줄고 실내로 이제 많이 몰리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네. 네.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무를수록 감염 위험은 높아집니다. 네.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로 따지면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는 지극히 낮습니다. 대부분 실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공기 전염 같은 경우에도 네. 실내에서 어떤 환기 시설,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됐을 때 공기 전염이 이루어졌지 야외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겠죠. 아, 네. 마스크, 네. 손 열심히 씻기, 그다음에 실내 환기. 이제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네.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고맙게 딱 한 한 분이 분의 사연이 사연을 잊지 보내주셔서 않고 네, 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하셨거든요. 자, 저는 회사에서는 1월 말부터 마스크를 항상 쓰고 출퇴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대화 금지 등 이렇게 지내다 보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삶을 잘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지금까지 감기 기운조차 한번 오지 않았네요. 예전 같으면 며칠을 골골대겠구나 싶을 때도 그냥 한 이틀 정도면 컨디션도 잘 회복되더라고요. 이 마스크 한 장이 참 대단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참 더럽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질문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질병에 노출되지 않은 나의 몸 상태 요럴 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나 이게 궁금하시대요. 마치 칼을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쓰는 것처럼라고 비유까지 해주시면서 예. 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 면역이 생기니까 혹시 병에 걸리지 않으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고 떨어지나 이거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감기에 걸리지 않고 세균에 노출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이렇게 활동할 그런 무언가가 없겠죠. 면역력이 발달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감염에 취약하거나 맞아요. 혹은 면역계의 불균형이 초래돼서 자가 면역, 아토피나 천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다는 건 잘 알려졌습니다. 네. 하물며 기생충도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 기생충을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아토피, 오히려, 천식 이런 것에 네. 훨씬 더 강한 거죠.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격한 기생충학자분들은 예. 어렸을 때는 기생충을 일부러 일부러 키워야 돼요? 심어야 된다. 그리고 성인 됐을 때 어차피 제거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기들 키울 때 너무 깨끗하게 위생 철저하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그러니까 있다. 저 뭐 그렇게 이런 컸어요. 얘기도 너무 있어. 그렇게 크면 안 되는데 제가. 네, 그렇게 컸어요? 예, 너무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골골하시군요. 도시에- 예? 그래서 이렇게 골골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생긴 그러니까 하고 감기 안 걸리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 이게 어느 때 더 중요하냐면 어린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는 이게 뭐 감기에 많이 걸리고 덜 걸리고가 네. 이미 면역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텐데 다만 어떤 질환에 있어서 네. 성인이 됐더라도 나는 한 번도 못 경험한 바이러스다. 네. 그러면 뭐 실은 뭐 되게 취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 접종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 말씀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게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알았던 분들이 네. 이번 코로나19에도 좀 강한 것 같다는 그런 생태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적은 것은 네. 우리 전부 다 BCG 이런 게 결핵 예방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면역력이 이 나라들 지역들에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표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연구들은 대조군을 설정해서 정밀하게 이런 그런 이해관계 그다음에 뭐 득과 실의 관계를 따진 것은 아니라서 네. 그냥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살짝의 추측이 그 네, 정도다. 그렇죠. 예. 이런 다양한 나의 감염 경험들이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줄 거라는 것에는 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네네네네.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예봉은 피해야겠죠. 응? 예봉, 날카로운 이 칼은 피해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 시기라서 네네. 지금은 면역력 떨어지실 거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쵸. 조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건강한 년간은 성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많이 지금 말투를 보니까 네. 이분은 30대예요. 30대 어떻게 아세요? 찍었어요. 전혀 추리가 안 되는데 30대인 게. 뭐 근데 뭐 어쨌든 이분이 40대든 50대든 30대라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시겠네요. 네. 저랑 뭐 그냥 같은 연령대처럼 보여가지고요. 네. 저도 지금 막바지 30대라. 네, 그러시죠. 네. 네. 30대를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걱정 마세요. 어차피 놓쳐져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져요. 그러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40대가 되면 어때요? 대단히 40대가 많이 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다 산 것 같고 막 그런가요? 아니요. 많이 우울해지나요? 아니요. 일단 40대가 되니까 뭐냐면 네. 절대로 50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그냥 50대가 된다면 네. 절대로 60대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떡하죠? 받아들여야죠. 뭐. 받아들여야죠. 네, 뭐. 즐겁게 예. 살면 되죠. 그럼요, 뭐.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감기에 오히려 걸리지 않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싶고요. 마스크는 네. 이전보다 훨씬 더 마스크의 효과가 네. 더 드러났습니다.
뭐 마스크를 끼고 사용하면 네. 내가 전파도 안 시키고 그리고 나의 감염력도 떨어진다는 건 지극히 너무너무. 뭐 잘 네. 알려진 사실인데 네. 최근 연구에서는 네. 어떻게까지 표현이 됐냐면 네. 마스크가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두 접종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천연두로 막 이렇게 했던 그것과 관련된 것과 흡사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물론 내가 전파를 안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쓰고 있으면 바이러스가 덜 들어와요. 그럼요.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세가 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아주 고급스러운 치료약, 고급스러운 백신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스크의 효과가 더 크더라. 치료약의 효과까지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마스크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로 네, 이제 그러니까요. 마스크가 너무 그러니까요. 중요하다는 걸 네. 잘 알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면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준비를 열심히 이제 하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비타민을 좀 많이 섭취하면 왜 평소에도 감기도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 얘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코로나19도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좀 위험이 낮아진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네. 그런데 진짜로 뭐 우리가 임상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치료약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렘데시빌이라는 이미 이제 확인된 치료약이 들어갔고 네. 또 뭐가 덱사메타손이라는 들어갔나요? 네. 중증 환자에게 쓰는 약이 들어갔는데 보조제로 들어간 약 중에 아연, 그다음에 비타민 D, 멜라토닌, 그다음에 그 위장약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가 비타민 D와 멜라토닌입니다. 네네네. 이제 비타민 D는 뭐 감염병은 물론 암, 심장 질환 이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잘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번에 코로나19도 비타민 D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연구진들이 들어봤는데 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과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타민 D 농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럼 우리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다만 그래도 비타민 D를 어떻게 예방적으로 처방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덜 걸린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아닙니다만 그래서 트럼프가 있죠. 그러면 왜 미국의 의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타민 D를 처방했느냐? 보면 이제 여기 최근에 나온 제가 논문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런 전문가들이 온갖 문헌을 다 검토해서 가능성을 했는데 네. 역시 하나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성이 커지고 네. 그리고 걸리게 되더라도 훨씬 더 중하게 앓다고 결론이 내렸어요. 문헌들을 다 검토하셔서.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거 뭐 비타민 D 있다가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건 어느 정도 좀 정리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 정도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코로나에 더 잘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더라도 심하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망설였던 게 사실 뭐 비타민 D 먹는 것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효과가 있다 없다 네. 약으로 먹었을 예. 때. 근데 네. 다만 비타민 D는 효과가 없더라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네. 뭐 그거 비타민 D를 권장하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주면 이거는 저는 권장할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연구들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든 연구들을 해서 그 가능성을 따져봤더니 이건 아니야. 비타민 D는 분명히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거겠죠. 네네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 약물로 복용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있는 게 더 낫고요.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보다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피부에서 생성하는 비타민 D가 효과가 제일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방침이 결정되죠. 네. 뭐 햇빛이 나올 때 하루 20분 정도 네. 내 몸을 햇빛에 맡기는 거죠. 네. 비타민 D를 위해서. 하루 20분이면 네. 하루 그러니까 합성이 물론 되나요? 얼마나 노출시키냐에 따라 다르죠. 얼굴만 빼꼼히 내밀는 것보다는 네. 양팔 걷고 음. 이렇게 좀 많은 그러니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피부의 면적을 조금 넓힌 상태에서는 20분 정도면 그것도 물론 북반구의 위도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되는데 그럼 선크림 우리나라- 바르면 효과 없는 거죠? 그렇죠. 선크림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선크림과 비타민 D는 늘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피부과께서는 선크림 바르고 비타민 D는 약으로 먹어라. 네. 근데 뭐 세계보건기구나 NIH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먹는 것과 내 몸에서 생성하는 비타민 D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저는 얼굴은 선크림을 발라요. 네. 얼굴은 소중하니까. 안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바른 정도면.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니 까무잡잡하셔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팔이나 목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운동을 갈 때 하면 팔을 걷어서 팔은 뭐 타도 팔다리 좀 되니까. 타도 되니까. 네, 그 다리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가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이 이제 돼지고기의 비계에 많거든요. 원래 네. 맛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은 몸이 좋으면 맛이 네. 없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내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비타민 D 복용제 음. 지금 이 시기에 음. 복용하는 것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이제 검진 같은 걸 가면 그 병원에서 꼭 비타민 D 주사를 맞춰주더라고요. 네. 근데 D 주사로 이제 정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 많이 요즘 있으신데, 네. 그래서 주사는 사실 뭐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일단 단기간으로 보면 네. 먹는 거는 위와 장을 거쳐서 혈액으로 흡수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흡수가 100% 되지는 않겠죠. 근데 혈액으로 가는 것은 뭐 바로 100% 가는 거잖아요. 혈액으로 가는 게 당장의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는 데는 훨씬 유리한데 네네. 그럼 주사를 매일 맞을 것이냐.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농도는 일정 수준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은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예. 먹는 사람에게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의원들을 그러니까 병원에서 많이 놓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로서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아니 네. 뭐 욕 먹을까 봐 또 뭐 네가 뭔데 그렇게 아니 하냐 그럴까 말씀하셔도 봐. 되죠. 참고만 할게요 저희. 근데 원래는 먹는 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 걸로 하는 것이지 주사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의학적 원칙은. 네. 내가 먹고 마시는데 지장이 없으면 약도 먹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어디 가서 뭐 수액 맞고 뭐 피곤한데 비타민 D 주사도 맞고 싶다 같이 뭐 그럴 경우라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타민 D를 위해서 네.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권하는 거는 의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은 혈액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비타민 D가 네. 혈액으로 그럼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아, 한 번 맞으면 뭐 몇 개월 정도는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 근데 그 몇 개월 정도 유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몇 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네. 주사를 권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고 실은 그렇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은 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적 그런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다만 의학적 원칙 위배돼도 내가 그렇게 편하고 네. 그게 뭐 난 그래도 뭐 저는 문제 없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니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뭐 편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뭐 그게 불편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주사 맞으시는 게 더 편한다면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SBS 의학 전문 기자로서 권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맞고 싶으시게 더 좋으시면 맞으셔도 뭐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배님 맞아본 적 없으신가요? 저 비타민 D 주사요? 네. 네, 비타민 D 주사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왠지 기분상 그냥 네, 그런 것 같아요. 숙제 하나 끝낸 기분이고 한번 맞으면 든든한 마음은 있던데. 아 그래요? 그것보다는 좀만 뭐 그래도 맞으세요. 햇빛에 예. 노출되고 열심히 이제 뭐 맛있는 D가 들어간 음식 풍부하게 먹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뭐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정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햇볕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겨울 되면 정말 네. 햇빛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비타민 D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우선적으로 주사로 먼저 맞으시라 이렇게 권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네. 아니라서 그런 거지. 네. 그렇게 맞으시는 분들을 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지난주는 무슨 이슈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지난주는 사실 네.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추석 연휴를 지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영혼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과학적 실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전 코로나 얘기 중요한 이슈가 있었나 그렇진 궁금했는데 않습니다. 갑자기 영혼. 예, 재밌었겠네요. 지난주에 만약 우리가 저희가 방송을 했다면 네. 영혼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언제 한번 다시 하죠. 그렇지 시간 네. 봐서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 갑자기 근데 영혼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추석 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그 성당에 가서 네. 기도를 드리면서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뭐 거기에 성당에 모셨는데 여러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문들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좀 찾아봤죠. 우리 21g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00 초반에 나왔던 네. 영혼에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무게가 감소를 하는지를 봤더니 이제 한 21g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거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뭐 나왔던 실험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다음 기회를 하죠. 그러죠. 까먹었어요. 그걸 하려면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네.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19 걸렸다고 해서 너무나 이제 다 이슈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걸리고 특히 미국 대통령이 걸렸다니까 어떤 치료를 받나 굉장히 궁금하고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많이 주목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비타민 D가 또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안 챙겨 드셨고 신경을 안 쓰고 사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료가 있었죠. 멜라토닌? 그렇죠. 멜라토닌은 저희가 얘기인가요? 우리 뽀얀거탑에서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수면을 얘기할 때 그렇죠. 예.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로토닌이라는 게 아침 햇빛을 받은 순간 분비하기 시작해서 우리 이 모든 호르몬들을 막 조절을 해요. 네. 그리고 세로토닌은 최근에 장에 많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로 알았는데 장에 많아서 어쨌든 이것을 음식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균들을 막 좋게 활성화시키고 만들어서. 그것과 뇌의 이런 막 상호 관계를 마구마구 막 활성화시키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러니까 우울증도 요즘 장을 튼튼하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그렇죠. 이 얘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하지만 유산균으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곤란해요, 극단적이죠. 그거는. 예. 그다음에 유산균으로 불임법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의사가 그런 말을 하면 네. 의사면허 취소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그렇게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의 그 중요성이 뭐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제 빛이 해가 지고 어둠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원료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요.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네. 잠이 오고 또 이 잠이 오면 또 이걸 더 깊은 잠으로 이끄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러면서 나머지 호르몬들의 영향을 막 줍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너는 오늘 갑상선아 너는 오늘 너무 힘들었지. 네. 좀 쉬어. 네. 면역 세포야. 너 오늘 되게 힘들었지. 너 일단 쉬어. 내가 다 복구시켜 줄게. 뇌세포야.
너도 오늘 되게 힘들었어. 너 내가 복구시켜 줄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인데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들이 멜라토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확진받고 들어간 약 중에 멜라토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멜라토닌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나 봐요, 몸에. 멜라토닌 약자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어떻게 추출해가지고 주요 성분을 만든 거.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네. 합성한 멜라토닌보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멜라토닌이 훨씬 효과가 크다. 네. 예, 그래서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잠을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멜라토닌은 이게 되게 이제 멜라토닌도 제가 이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면 네. 이 멜라토닌에 대한 것도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있죠? 멜라토닌이 네. 이 현재 코비드 19와 관련해서 이게 방어 효과가 거기에 있다. 한다. 예. 잠재적인 방어 효과가 있다. 네. 멜라토닌은 비타민 D보다 오히려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과 걸리지 않았던 사람의 혈중 농도라도 측정한 연구 결과가 있죠. 네네. 이건 그런 것조차 없는데 왜 그러느냐? 멜라토닌이 과거의 바이러스 질환들을 봤더니 호흡기 우리 폐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었고 간염 있죠. 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2015년 정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어져 아프리카 지방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왔지만 위험하죠. 거기에 있던 의사가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받는 게 막 헬기로 막 이송되고 막 생중계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무시무시했던 에볼라 바이러스에서조차 이 멜라토닌 효과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연구팀은 뭐냐면 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특징을 봤을 때 네. 멜라토닌이 반드시 코로나19를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비타민 D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을 쬐고 밤에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코로나19의 중요한 일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통령이 받았던 치료는요. 네. 일반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아마 리제네론이라는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어떤 항체 치료제를 받았잖아요. 그 항체 치료제는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기전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항체 치료제는 한 개의 항체로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한 개의 항체로만 치료제를 만들면 어떤 현상을 저희가 확인했냐면 바이러스가 그냥 금방 변해요. 항체 얘가 하나를 와서 나를 방해해? 그럼 나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살짝 바꿔요. 그럼 이 항체 치료제가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걸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스케이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개의 항체를 복합적으로 만든 치료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던 항체 치료제입니다. 이건 값이 잘 안 나와요.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이 넘을 것이다. 네. 근데 300만 원도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치료제를 맞은 것이 확인되면 세계 부호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맞고 싶어 하겠죠. 일단 약을 확보하고 싶겠죠. 네. 리제네론사에 그거 얼마든 사겠다 이렇게 요청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리제네론사는 홈페이지에 얘기했어요. 요청이 많은데 우리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맞았어요. 근데 네. 우리가 만약 일반인이 그걸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이라 아주 특수한 지위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데 네. 다른 것 그가 맞았던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잖아요. 네. 비타민 D 먹을 수 있고 멜라토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낮에 햇볕을 쬐고 밤에 잠을 잘 자는 것. 그래서 대통령의 치료법 중에 대단히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것도 있지만 흉내낼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흉내낼 것들이 결코 가벼운 근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19의 방어력이 아주 뛰어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 치료법들이다. 그렇네요.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아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선배님 너무 잘 당연한 얘기인가? 주무시나요 요즘? 예? 잘 주무시나요? 잠을? 아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서 사실 조금 그래요. 왜 어떤 못 이유인지 주무세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2020년 들어서 음. 반복되는 일상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음. 현장을 뭐 자주 나가기도 했지만 회사에 나와서 어떤 것 무엇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출연을 하고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사를 받고 하는 그런 반복된 생활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현장에 가서 내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와서 기사를 작성하고 이런 일들이었다면 네. 지금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아침의 뉴스들을 보고 막 이걸 어떻게 선택할까 하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물론 매일매일의 뉴스 내용은 좀 바뀌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를 상당히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기자들은 새로운 뭐 루이라 아나운서도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현장에 가면 조금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현장보다 이제 이렇던 정보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에 계속 감작해야 되는 그런 일상들이 네. 좀 힘들었었는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거 뭐냐면 네. 역시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으면 잠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는 게 또 나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라는 노력과 내가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틈틈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ASMR이라고 하나요? 뭐 자다가 백색소음 같은 10분만 거요? 이걸 네. 10분만 들으면 떡실시 난다. 그런 거 많이 있죠. 예, 찾아보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저 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네. 잠도 되게 집중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전에 뭐 여기서도 소개시켜 드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집중력이 필요한데 나의 몸을 최대한 힘을 빼고 힘을 뺀다는 느낌은 어떻게 하냐면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바닥이 이제 무겁게 느껴지고 바닥에 닿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진다 이런 걸 받으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제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요. 그 네. 이산화탄소 농도는 졸음을 촉발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찍 깨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그건 노화 현상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몇 시에 늙은 게 일어나시는데요? 오늘도 6시 50분에 깼어요. 네. 왜요? 제가 늙은 게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저랑은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서 아직. 아니 그것도 궁금한데 저는 일하다가도 낮에 그렇게 졸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낮잠을 조금씩 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럴 때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의과대학 다니던 네. 한 10여 년 전 아니요. 한 30여 년 전에는 네. 낮잠을 자는 것이 있었어요. 어. 수면 위생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요? 없어졌어요. 아니라고요? 정 못 참겠으면 자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졸린 상태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중요한 일을 못 하고 운전할 경우에 그렇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20분 이내에 자라. 음. 가급적 자지 않는 거. 낮잠은 자지 않아야 됩니다. 낮에 잔 잠은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밤잠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졸릴 때 정도는 짧게. 네, 짧게. 그리고 가급적 낮잠을 자지 않고 낮에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패턴은 좋은 패턴이 아닙니다. 네. 근데 잠이라는 게 사람마다 약간 타고난 게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진짜 잠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낮잠도 2시간씩 잤는데 밤에도 잘 잤는데 다음날 또 졸리고 계속 잠을 많이 안 자면 너무 피곤하고 잠이 굉장히 부족한 미인도 사람. 아니신데요. 잠꾸러기세요? 왜 맨날 잠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기준이 잠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잠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그게? 뭐 기준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깊이 잠드는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제 우리가 연못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연못의 가운데가 가장 깊은 잠이고요. 바깥쪽이 가장 옅은 잠인데 네. 연못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연못 한가운데로 가는 가운데까지 못 시간이 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짧게 자면서 깊이 자면 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얘기고요. 깊이 자는 시간을 늘리면 많이 자야 됩니다. 시간으로. 네. 아무튼 그 말씀 드렸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기사 뭐 관심 우리가 이제 시간을 뭐 약간 남으니까 네. 여담을 한다면 네네네. 혈액형 갖고 코로나19 막 이런 게 최근에 또 나왔어요. 네. 예? 뭐 일전에 나오는데 이제 저는 좋은 게 O형이 가장 강하다. 예. 선배 O형이신가요? 네. A형이 가장 약하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A형이 코로나19에 가장 약하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은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가족들은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뭐냐면 생태학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혈액형하고 이런 거하고 많이 하냐, 혈액형과 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그게 연구하기가 좀 쉬워요. 환자들이 코로나19 환자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네. 혈액형은 이미 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만 해가지고 통계 프로그램 돌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긴 해서 네. 재미있긴 하지만 네. 재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연구팀도 분명히 설명했는데 O형이 가장 강하다고 해서 O형이 안심해서 절대 안 되고 A형이 약한 것으로 나왔지만 뭐 A형이라고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렇게 그건 그냥 우리 혈액형 운세 보듯이 네. 딱 그 정도 레벨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혈액형 운세 보듯이. 네, 혈액형 운세 보듯이요. 네. 저도 O형이거든요. 네, 그렇죠. O형이 좀 그렇죠. 네. 네. O형이 근데 좀 성급하지 않아요? 혈액형 성급- 운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좀 기분이 유일 아나운서가 하잖아요. 성급한 게 혈액형 O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 되게 성급하고 막 그런 거 알겠어. 근데 그게 혈액형 때문이 아니고 저는 제가 되게 차분하고 네. 진중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혈액형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충동적이신 것 같던데 항상 보면. 제가요? 네. 뭐 이렇게 급하고 막 이렇게 아니 상황 그건 잘하시고 막 그런 거 뭘 있잖아요. 잘한다고요?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아 그럼 뭐 이렇게 그건 뭐냐면 어. 저한테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진짜로 막 다급하게 시키세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하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해지고 막 그런 거지. 저는 뭐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조느림보였어요. 아 이거 그 일을 이제 뭐 빠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느린 게 뭐 제 장점이라고 하진 않고 저 네. 차분하다. 뭐. 네. 근데 그건 혈액형 덕분이 차분한- 아니다. 네, 상관없죠. 예.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사연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없어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 만날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